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요즘 영화관에 아직 가시나요? 이제는 정말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진곤 씨의 방관자는 아예 개봉이 철회됐고 서기 씨의 그녀를 찾아서도 개봉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지금 영화 시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은 수준이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서울 정도예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요즘 영화관들이 자꾸 관객을 가르치려 들고 끝도 없이 무언가를 주입하려 하죠. 도대체 얼마나 더 세뇌하겠다는 건지 이제는 지칠 지경입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감성으로 덮으면 그만이죠. 이게 바로 가장 민감한 점입니다. 감독이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지금까지 괜찮은 작품 하나 찍은 적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애국심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면 되니까요. 얼마나 편리한 전략인가요? 주제만 그럴싸하게 잡아두면 아무도 감히 재미없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영화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중간에 나가버린 영화도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영화 제목은 입에 올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죠. 좋았어요. 네, 아주 훌륭했어요. 영화 흥행 수치 부풀리기, 영화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 허위 집계를 하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광고를 할 때 흥행 수치가 커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요. 간단히 계산해봅시다. 어떤 영화가 흥행 수입 100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죠. 영화 티켓 한 장 가격이 100위안이라면 이 수익을 내려면 억명이 관람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관람이 이 주 안에 집중돼야 한다는 거죠. 중국 인구가 약 14억인데 그중 약 7%가 단기간에 같은 영화 한 편을 봐야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실제로는 영화 티켓 가격이 30에서 60위안 수준인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 가격이라면 1억 명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객이 필요합니다. 즉 100억 위안 흥행 수익이라는 수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장된 수치입니다. 총 제작비 약 6억 위안이 투입된 중국산 영화 나타2 올해 상반기 관영 매체들의 대대적인 홍보 속에 흥행 기록 갱신이라며 떠들썩했지만 곧이어 100억 위안대의 보조금 지원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2번, 3번, 심지어 4번 관람까지 독려하며 군인, 학생, 국유기업 직원들에게도 관람을 사실상 요구했죠. 이 모든 것은 애국심을 표현하기 위한 명분 아래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조작은 중국 경제의 하락세를 감추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화 산업의 침체를 더욱 악화시켰고 나아가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까지 폭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냉정한 현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수백 편, 아니 수천 편 이상의 영화가 제작되지만 그중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만약 제가 투자자라면 현실을 무시할 수 없겠죠. 화제성 있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건 결국 투자금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영화 산업이 직면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뛰어난 배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업적 가치는 거의 없는 것처럼 취급받습니다. 왜냐고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지만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를 기용하는 감독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인지도와 화제성 있는 배우만 찾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투자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노골적이든 은근하든 계속해서 저에게 소위 그 룰, 즉 캐스팅 대가로 성적인 요구를 암시하는 말을 하더군요. 여배우를 데리고 식사 자리를 만들자느니 직접 말은 안 해도 의도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투자금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항저우 횡점이나 다른 몇몇 지역에서는 조급한 여배우들이나 일부 캐스팅 업체들이 그런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제 기준과 존엄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캐스팅 현장에서 정말 섬뜩하고 불쾌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느 촬영팀에 방문했었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엔 여배우를 선발하는 자리였고 최종적으로 한 여성이 캐스팅되었습니다. 그 배우는 북경 영화학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그 여배우에게 다가가 반찬을 더 덜어주겠다며 자연스럽게 접근했는데 그 뒤의 행동이 정말 불쾌하고 보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감독은 자신의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더니 직접 여배우의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두가 그 상황을 보고 있었고 여배우는 깜짝 놀라 당황한 듯 그만하세요. 부끄러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감독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아요. 요즘 신세대 배우들한텐 그런 거 안 통해요. 사실 그 감독과 부감독은 평소에 형 동생 하며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 말에 감독이 체면을 구겼다고 느꼈는지 순간 얼굴이 굳더니 젓가락을 탁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촬영장에서 내가 위야 네가 위야? 네가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개는 내 옆에 앉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기분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장님, 혹시 술자리라면 제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 술도 곧잘 마시고요. 분위기 맞추는데 자신 있어요. 제가 옆에 앉으면 분명 기분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저는 아무 말 없이 저여돼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깔끔하게 리스트에서 빠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여야 했던 건 능력도 센스도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정말 제 실력과 노력으로 그 역할을 따냈어요. 이미 촬영 일정도 조율했고 의상 피팅까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작스럽게 통보가 온 거예요. 당신은 교체됐습니다. 이유요? 그 역할을 사장님의 여자친구가 하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심지어 계약서까지 다 써놨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촬영을 바로 앞둔 시점에 전화 한 통이 왔죠. 죄송합니다. 당신은 교체됐습니다. 투자자의 여자친구가 그 역할을 맡기로 해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배우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배역은 결국 그런 배우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반복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목적은 뻔합니다. 결국은 부적절한 요구, 즉 잠자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달 정도 후에는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저는 더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1억 위안을 줄 테니 당신을 또 다른 톱스타로 만들어주겠다. 우리 플랫폼을 널리 알리게 해달라는 제안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 협박이 시작됐어요. 너는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 우리가 키웠으니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야.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전 그런 말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제 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제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일로 가족이 걱정하고 상처받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요. 감독들이 배우를 뽑을 때 사진 한 장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자애 괜찮은데? 하는 식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사진이 제 사진이었다면 당장 달려가서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뭘 하러 온 사람입니까? 당신이 부감독이라면 배우를 공정하게 캐스팅하는 게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당신들 손에 의해 인생이 망가진 배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책임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까? 요즘 연예계, 특히 드라마 제작 쪽 사람들 정말 도가 지나칩니다. 제가 당신 드라마에 출연시켜달라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신 쪽에서 먼저 저를 찾아와 출연 좀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당신을 위해 밥을 사야 하죠? 그날 어떤 높은 사람이 왔든 어느 제작사에서 왔든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밥 한 번 같이 먹었다고 해서 왜 또 술자리까지 따라가야 하나요? 제가 밥 안 먹었다고 출연 정지를 시키겠다는 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밥 한 끼 같이 안 먹었다고 체면 안 세워줬다며 화를 내고 그걸 핑계 삼아 저를 배제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 진짜 이상한 버릇이 몸에 배어 있어요. 자기가 드라마를 만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연예인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려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 오만함이 진짜 문제예요. 황자도는 술자리 식사 접대를 강요하는 관행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히며 협조하지 않으면 업계에서 바로 퇴출하겠다는 협박까지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연예계에 이른바 암묵적 룰을 두고 어떤 이는 거부하고 어떤 이는 타협하며 또 어떤 이는 떠나고 끝까지 맞서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현실은 자연스럽게 우몽롱과 조임량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티즌들은 잇따라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몽롱과 교인량의 일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두 사람이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영원히 편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돈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감독과 투자자는 반드시 배경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 연예계를 빙하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몽롱을 해치고 금지하고 상처 입히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팬으로서 연예계를 없애고 거부하고 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더욱 충격적인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연예계의 음성적 관행이 아닙니다. 우몽롱 사건을 포함해 같은 회사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했던 8명의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절차적인 살해 행위였습니다. 누구나 잘 아는 유명 연예인이고 주변은 사람이 사는 주거 지역인데도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우몽롱이 9월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중공 당국은 즉각적으로 전방위적인 통제와 압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스승이자 연예계 지도자로 알려진 손덕영은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혀 우몽롱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닌 채 떠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중공 당국의 대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관련 게시물을 거의 전부 삭제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중국 누리꾼들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와 관할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이에 맞서 중공 당국은 오히려 청랑 캠페인을 한층 강화해 모든 정보를 봉쇄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핵심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채 공식 설명 없이 사회적 의문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11월 6일 새벽 기준 우몽롱을 위한 정의실현 청원 운동에는 64만 9,429명 이상이 동참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해외에서 탈당, 탈단, 탈소대, 즉 공산당, 공청단, 소년선봉대 3투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공 탈당 서비스 센터는 북경 시간 11월 2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인도주의 도의 신앙적 차원에서 고 우몽롱을 위한 3퇴 등록을 공식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몽롱은 기억해야 할 존재이며 그에 관한 진실 또한 끝까지 추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은 오늘날 중국 대륙의 연예계가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수많은 촬영 현장에서 진행되는 오디션은 겉으로만 존재하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실제 결정권은 식사자리, KTV 룸, 그리고 일부 사적인 멤버십 회소에서 좌우됩니다. 누구와 함께 술자리를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가, 스스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 의지가 있는가가 연기 실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경은 면죄부가 되고 조회수와 팬 기반은 거래화폐가 되며 누군가의 한 통의 전화, 단 한 번의 술자리가 특정 배역의 주인을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맞지? 배우 이리 와 앉아. 그만 울고 카메라 조심하면서 이리 와. 빨리. 보셨죠? 그냥 뺨까지 때리잖아요. 감독한테 말하려면 무릎 꿇어야 하나요? 신인 배우가 감독이랑 말하려면 원래 무릎 꿇는 거예요. 아까 내 감정 좀 지나쳤다. 감독님이 오늘 친구들 데려왔어요. 분위기가 좀 통제 안 돼요. 그쪽 배우 빨리 데리고 가요. 죄송합니다. 한 잔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자. 어서 나가. 드라마 촬영장에 있으면은 사람이 사람도 아닌가요? 어린 배우가 이 시간에 술 접대해야 하나요? 배우가 술자리에 나가는 게 당연하지. 가자. 중국 연예계에 만연한 암묵적 규칙 문제는 결국 공산당이 만든 체제적 병폐, 그리고 중공 권력 집단이 국민을 하층 계급으로 억압해온 구조적 폭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중공 정권 자체가 이러한 난맥상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근본적 악의 근원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북경영화학원과 중앙희극학원 출신의 배우들 가운데 상당수가 연예계를 떠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비록 마음속에는 연기에 대한 미련과 열정이 남아있지만 현재의 환경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과 씁쓸함이 그들의 고백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중앙희극학원, 북경영화학원 같은 학교에만 들어가면 곧 스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도 중이나 북전에 합격한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지금 그 친구들은 다 스타가 되었을까요? 어떤 친구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가업을 잇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중2 졸업 후 지금 자동차 영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집안의 자원과 배경입니다. 요즘 시대엔 그게 있어야 기회도 오고 무대도 생깁니다. 실력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럼 중앙희극학원, 북경영화학원을 졸업한 배우들은 지금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배우들 중 약 95%는 매달 수입이 일반 직장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그건 단역이나 엑스트라 얘기잖아요. 당연히 돈 못 벌지. 그런데요, 저는 영화학원 출신입니다. 7년 동안 연기를 전공했고 지금도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의 제작 예산이 1000만 위안이라고 할 때 그중 900만 위안은 남녀 주연 2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 위안으로 조연, 단역, 엑스트라 수백 명이 나눠야 하죠. 그럼 결국 한 사람당 손에 주는 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벌어들이기도 전에 생활비에, 교통비에, 연기 학원비에 금세 바닥납니다. 이 안에 담긴 쓴맛과 현실의 고통은 직접 해본 사람만이 제대로 압니다. 많은 이들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하나만 붙들고 버팁니다. 하지만 끝내 행복의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채 연기를 접고 다른 길로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한때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한 선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조차 정작 설 무대가 없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다반사였습니다. 반면에 솔직히 이 업계와는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작품에 출연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진짜 연기, 그리고 더 순수했던 제 자신과 다시 마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와도 어떤 회사와도 다시는 협업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제 성격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제가 제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결국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하나는 참고 견디며 지금 가진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속에 쌓인 것들을 모두 쏟아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지만 후자를 선택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조금 편해질 수 있겠죠. 결국 이건 누구의 강요도 아닌 각자의 몫인 선택일 뿐입니다. 사실 어떤 직업이든 그 자체로 그렇게까지 빛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아우라나 빛남은 사람들이 그 직업에 더 씌운 이미지일 뿐이에요. 연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신비롭고 특별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필터를 씌워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올해 연예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쯤 연기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닭을 키우고 땅을 일구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엔 어떤 분들은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나가던 배우가 왜 갑자기 농촌에서 저런 걸 하나? 라며 비웃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때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의 배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당신이 정식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실업 상태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틀 전 배우 친구 한 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는 짐을 정리했고 베이징을 떠나 연예계를 완전히 그만둘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전체 배우의 90%는 사실상 상시적인 실업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 기간도 짧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길어지는 추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계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 작품이 크랭크업 되고 나면 다음 작품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밤을 지새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오디션에 계속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부정당할수록 내 안에 깊은 자기 부정과 회의감이 쌓여간다는 점입니다. 이 배우는 중국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평범한 배우가 받을 수 있는 출연료는 초라한 수준에 불과하며 큰돈을 버는 사람은 결국 상위 1% 톱스타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운 좋게 첫 작품에 캐스팅되었을 당시 출연료는 800위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첫 번째 여자 조연 역할이었음에도 출연료는 2만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기간이 3개월에 달해 이 기간 동안 개인 매니저 비용 9,000위안, 마케팅, 홍보비 2만 위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출연료보다 지출이 훨씬 더 커서 오히려 적자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작품이 없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 5대 보험, 각종 오디션을 다니기 위한 교통비 등 매달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촬영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매달 큰 압박 속에서 버텨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생계를 위해 광고 촬영, 단편 영상 제작, 예능 오락 프로그램 출연, 결혼식 사회, 라이브 커머스 판매 등 각종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녀는 연기를 계속하고 싶어도 살아남기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연예계에서는 많은 종사자들이 은퇴를 선언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여성 가수 김자한이라는 젊은 친구도 SNS 계정을 전부 삭제하며 조용히 무대를 떠났고 창조영에서 얼굴을 알렸던 이로수 역시 이미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며칠 전 고태어도 퇴출을 선언했죠. 저는 이 아이들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그런데 연예계라는 곳은 정작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고를 수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심지어 내가 직접 한 말조차 왜곡되어 전혀 다른 의미로 퍼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 블로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유효경처럼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평범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시기에는 연예계가 주는 화려함, 조명, 박수, 꽃다발을 누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시기에 이르면 결국 삶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일상을 꾸려가는 그 평범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어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 동시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